지난달 29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화제가 됐는데요.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 출산장려금 정책, 내년 예산안에서 빠지며 없던 일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네, 이 출산장려금 정책이 발표됐을 당시에 꽤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. 네. 근데 결국은 또 안 하기로 했네요. 그렇습니다. 이번 일로 일단 정부 부처가 정당들 간의 손발이 좀 맞지 않는다, 이런 비판이 제기가 먼저 되고 있고요. 무엇보다도 이 출산 장려금이라는 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, 또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합한지를 좀 면밀하게 따진 뒤에 도입을 했어야 됐는데 별다른 고려 없이 졸속으로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애초에 애매한 점이 좀 많았었죠. 특히 내년 10월부터 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말이 좀 논란이 많았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기준부터가 좀 이상한데요. 내년이면 보통 1월 1일 이렇게 적용을 하게 마련인데 10월이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냐? 지원을 받고 싶으면 그럼 아이를 기다렸다가 낳아야 하는 거냐? 아니면 뭐 소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왜 굳이 10월이냐? 이런 말이 많았죠. 네. 네, 그리고 이 출산 장려금 자체가 이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다, 이런 지적도 많았습니다. 그렇죠. 25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닌데요. 아이를 키울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사실 금전적인 부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? 뭐 일단 주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거고, 또 뭐 여러 가지 뭐 아이를 낳았을 때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나 경력 단절이라는 게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. 또 아이를 낳았어요. 근데 아이의 교육 환경도 생각을 해줘야 돼. 거기에 가사 노동까지 해야 돼. 이러면은 신경 쓸 게 너무 많거든요. 250만 원이라는 돈이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큰 돈이 좀 매력적인 요소가 아닌 거죠. 맞습니다. 또 출산율을 높이고 싶으면 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, 초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그냥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잖아요. 고객님 아이를 낳으시면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해드려요, 이런 식으로 약간 휴대폰 할부금 깎아주는 듯한 이벤트로 하고 있는데, 이런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. 맞습니다. 이 말 많았던 이 출산 장려금 정책은 물거품이 됐고, 네. 또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는데,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점이 있다면서요? 이 아동수당도 좀 웃깁니다. 약간 얘기를 들어보면요.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최대 생후 84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. 이 입학 전이라는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0에서 7세 모든 아동에게 84개월치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. 입학하는 해 2월까지만 지급을 하겠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보면요. 1월 달에 태어난 아이는 84개월이 되는 시점인 6살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12월에 태어났다면요. 84개월 후면은 7살 11월이 되겠죠. 근데 2월까지만 지급을 한다고 했으니까 9개월치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은 학부모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. 네, 이런 점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걸까요? 그러니까요. 네, 분명히 논란이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. 네, 그렇다면 이 출산율을 높이려면 또 어떤 정책이 좀 수반돼야 할까요? 네, 그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만 19세에서 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. 80% 이상이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위한 조건이 미비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. 주거 문제가 38%, 보육시설 문제가 18%, 경력 단절 문제가 14%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요소가 많았는데요. 전문가들은 출산 자체를 장려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고요. 또 아이를 키우기 좋은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 네, 이 저출산 문제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 개인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이 사회적인 시스템 내에서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. 네, 초아빠님, 허경영 씨가 대통령이 됐어야 한다. 이분 굉장히 재밌었죠. 이분이 한창 화제가 됐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. 네. 그때는 댓글이나 뭐 이런 인터넷에서 여론이 상당히 막 비꼬는 시기였잖아요. 그쵸. 근데 막상 이렇게 좀 현실이 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, 이런 우스갯소리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, 왜 꼭 나오는 정책마다 이따위일까요? 네. 그러게요. 왜 이따위일까요? 안타깝습니다. 안타깝습니다. 네. 이거 저를 어떻게 좀 네, 이승재 기자를 국회로 좀 더 상식적인 선에서 정책 잘 마련해 보겠습니다.